네, 그러면 그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다음 배우분 순으로 아니 마스크 끼고 하셔도 됩니다. 예,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윤신혜가 사라졌다 연출한 김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신혜가 사라졌다에서 장하다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신의 역할의 오민혜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신의 준옥 역할을 맡은 노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사전에 자가 키트 등 말씀드려가지고 예, 저희가 간담회 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연출하시게 된 계기랑 이 이야기의 소재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신혜가 사라졌다에서 이제 어떤 메인 소재가 되는 이미테이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살아온 약간 시대적 배경 같은데요. 그 어렸을 때 그 인간극장 보는 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인간극장에서 예전에 이미테이션 가수가 나온 어떤 방송을 보고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인지를 했고 되게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어떤 클립을 보고 이미테이션 가수의 그런 토크쇼 예전 토크쇼를 보고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재밌었던 게 어쨌든 저한테 그 소재가 딱 마음에 걸렸던 거는 그 토크쇼에서 그 이미테이션 가수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과 외형적으로 엄청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지금 그 결과 자신은 지금 어떤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지금 가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갈수록 자기 자신한테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일단 제 마음에 너무 딱 걸렸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애환과 그리고 어떤 발랄함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오민혜 씨와 이주영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민혜 씨는 또 이번 작품으로 전주영화제 배우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23년 만에 장편 영화 주인공을 맡으셨는데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또 가수 역할이셨는데 노래 연습은 또 어떻게 많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주영 씨는 또 관종 유튜버 캐릭터인데 어떻게 해석하시고 좀 어떻게 화면에 보이길 바라면서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두 분 모두에게는 모녀로 호흡 맞추셨는데 또 어떠셨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 만에 장편 영화로 연기상을 받게 됐어요. 저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쯤 좀 더 됐죠. 그때쯤에 영화를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일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고민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3년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면 후회하지 말고 나의 또 다른 삶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결국 이렇게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또 좋은 작품도 만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네요.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모창 가수 역할을 했을 때는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윤신혜 선생님이요. 너무 독보적이세요. 음색도 그렇고 성량도 그렇고 창법도 그렇고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셔서 처음에는 모창 가수 역할이다 그러니까 너무 매력 있는 역할이다 보니 야 신난다 이거 완전 대박 나한테 행운이 들어왔네 그랬다가 좀 지나고 보니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이거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그분을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이러다가 망신당하겠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춤동작 같은 데서는 그분이 특징적인 게 이 겨드랑이로 이 펌핑이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했잖아요. 이 펌핑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봤고요. 그 다음에 포효를 잘 쓰시잖아요. 막 그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꺄우하면서 질러내는 그것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좀 살렸었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윤신혜 선생님이 워낙 자분자분히 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줍음 많이 타시고 소녀스러움이 좀 있으세요. 그거를 좀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연기를 했는데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계속 이제 약간 미운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동들을 계속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버이고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좀 평범하지 않은 텐션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어떤 그 뭔가 하다의 인간적인 면이나 연약함, 어떤 그런 솔직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그녀의 어떤 고독과 이런 좀 슬픔이 큰 만큼 그 높은 하이 텐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 하다에 대한 어떤 제가 대변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좀 보면서 저렇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사실은 엄마에게 받고 싶은 관심인데 그걸 이제 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외부에서 그거를 찾게 되잖아요. 하다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다의 쓸쓸함과 그런 외로움들을 제가 이 스크린에서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혜 선배님과 연기 호흡은 이제 너무 제가 선배님을 첫 리딩 때 뵀을 때 되게 말을 많이 들어서 되게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선배님은 제가 선배님한테 진짜 반했어요. 첫 리딩 날 되게 예쁜 신비로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데 너무 이제 권위적이지도 않으시고 너무 소녀 같으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정말 그날 이제 노재원 배우님, 준옥이도 처음 봤었는데 이 배우분들을 제가 보고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 100%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배님과 또 준옥 배우와 어떻게 연기 호흡 맞추게 될까 너무 설레고 기대로 이제 시작했던 것 같고 또 선배님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연기를 할 때 선배님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 저렇게 순수하고 순수함을 항상 지키면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배님과 연기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연기할 때는 캐릭터 자체가 서로 좀 앙숙이잖아요. 유령 취급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마지막 날 촬영하고 엉엉 울었대요. 제가 막찰날 선배님 컷이 남아 있는데 제 마지막 컷 오케이 했을 때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촬영장에서 운 적이 없는데 끝나고 엉엉 나서 울었어요. 엉엉.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행복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모녀 사이에서 또 이제 노재원 배우가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유일하게 남자 이미테이션 가수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분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준비하신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캐릭터로 관객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신혜 선생님과 성별이 다른 것에 있어서 그런 건 크게 연기할 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옥이라는 인물은 그냥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삶을 사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수하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을 지켜보면서 묵묵히 함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두 분을 눈치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가끔은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좀 노재원이 준옥으로서 이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오른쪽 중간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이랑 노재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여기서 영화에서 이제 윤신혜 가수님이 직접 나오시는데 좀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노재훈 배우님은 열애를 부르시는데 그 연습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감독님, 윤신혜 선생님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윤신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나리오 속에서는 전설의 가수로 존재했었고요. 그 전설의 가수를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는 연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테이션 가수가 여러 명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거를 외형적으로 비슷하게 뭔가 닮아 있는 부분들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설의 가수가 조금 어떤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동작 이런 것들, 어떤 무대 매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함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따라했을 때 윤신혜의 이미테이션 가수겠구나. 그게 직관적으로 딱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염두해서 이제 탐색을 했고요. 윤신혜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라이브 카페 열애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곳을 그래서 처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생님 공연 먼저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약간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반했다라는 말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윤신혜 선생님의 이런 아우라 같은 거는 정말 연출자가 연출을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 부분은 진짜 실제 윤신혜 선생님이 실제로 등장을 하셔야만 이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요. 근데 때마침 윤신혜 선생님께서 얼마 전부터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조금 생기시더래요. 근데 그 꿈틀대던 찰나에 그 차에 제가 연락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준옥이의 대사 중에서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부른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열애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고 노래에 자신감도 없는데 어떻게 열애를 할까 고민하다가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유롭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열애를 나만의 방식대로 부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노래 도와주시는 보컬 코치 선생님께서 그 얇은 펜에다가 소리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좀 더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여리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영화 속에 나오던 이제 주인공 장하다부터 이미테이션 가수들의 이름이 재밌게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장면 비하인드가 있으시면은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하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니던 동창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장하다였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고로 그 친구와 저는 친분이 있는 친구는 아닌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 예전에는 신발장에 이름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었거든요. 복도 신발장에. 그때 장하다라는 걸 이름을 봤었고 그래서 어떤 친구인지 이제 얼굴 정도 아는 친구였는데요. 네, 어쨌든 그 친구 이름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친구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칭찬을 받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름이다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장하다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그때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이름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장하다가 계속해서 칭찬, 인정, 사랑 이걸 계속 갈구하는 친구인데 그걸 기다리는 친구가 사실 이름은 이미 장하다라는 칭찬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밌겠다. 그래서 예,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가수 이름은 사실 이거는 생각을 비웠어요. 생각을 비운 상태에서 연출부들 이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공모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도 제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칠판에 막 이제 적으면서 이건 어때 하면서 네, 막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후루룩.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예,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감독님이랑 오민혜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앞서 방송에서 윤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현장에서 연기하는 선생님 모습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오민혜 배우님께는 마지막에 무반주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되게 전율이 있었거든요.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신혜 선배님께서 어쨌든 연기를 해주신다는 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 사실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 선배님을 처음에 제가 리딩 때 이제 그 카페를 찾아가서 선배님께 대사를 드렸고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대사를 읊으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 경험이 더 강한데 그때 제가 어떤 디렉션도 없었고 그냥 이제 읽으시는 상태였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언어로 막 그냥 자기 말투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뭔가를 어쨌든 비전문 배우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제가 어떤 디렉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분의 언어대로 더 이분답게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배님 말투대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반말 안 해요. 전 요자 쓸 것 같은데 저라면 이러면 이제 대사도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선배님 언어대로 하니까 그냥 선배님이 연기라기보다 그냥 정말 본인처럼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고 네, 그 과정이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잊지 못할 기억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민혜 배우님. 네네. 병원씬에서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는 그 지혜였나요? 지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불렀었어요. 내 딸 같지 않으니까 내만 몰라주고 속썩이는 딸이 아니라 저 지혜라는 친구는 자신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주고 싶다고 그 친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그 엄마를 그 동료를 위해서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런 식의 감정의 변화들이 생겼는데 부르다 보니 아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허상에 빠져 있는 무언가, 진실을 놓치고 있는 무언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내 안에 묵혀져 있던 그 담금주, 그 오랜 동안 묵혀져 있던 그거를 탁 마셔버리고 날려버린 것처럼 그게 신호가 돼서 술 탓인가요? 네,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미련, 집착 그런 것들을 벗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 생각하실 동안 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이주영 배우님께서 맡으신 그 유튜버 특별히 특훈을 해주신 유튜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에피소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훈이라기보다 이제 저의 친구 유튜버로 나오는 이제 선여정, 네, 실제 유튜버시고 여정을 떠난 여정이죠. 네,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분 유튜브도 많이 참고를 했고, 네, 그리고 같이 트월킹도 연습하고 두 번째인가 처음 만난 날 둘이서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서 엄청 열심히 엉덩이를 흔들면서 연습을 했고, 예, 여정 씨를 좀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좀 나도 한 부분 이렇게 끌어내야겠다, 이런 부분을 끌어내야겠다, 약간 이런 좀 약간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정 씨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그 감독님께서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뭔가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가장 주된 전면에 나오는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 진짜와 가짜의 이제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진짜와 가짜는 결국에 어떤 이야기일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결국에 이 편집을 다 마치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에 이 진짜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러니까 이 진짜는 결국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삶도 가짜는 없잖아요. 그 진짜라는 것은 결국 정말 다양한 삶들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엔 그 다양함이 진짜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말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하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순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신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그곳에 나오는 모든 이미테이션 가수들의 그런 삶 하나하나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다 이렇게 개별적인 하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 다양함 속에 하나구나, 나 또한 개별적인 삶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까지로 좁혀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걸로 간담회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순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 사실 카메라가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발랄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임과 동시에 어쨌든 한 번쯤은 자신의 지금 이 유튜브와 SNS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세대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가실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재밌게 많은 분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너무 떨리고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고 이렇게 또 왔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고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가짜 이미테이션이라는 그 가짜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그게 정말 진심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근데 또 하다는 진짜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진심일까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좀 아이러니함과 어떤 이런 관심과 무관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 해제 이후에 극장가에 다시 활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6월 8일 개봉하는데 어마무시한 상업 영화들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선전하기를 바라고 함께 같이. 그리고 우리 영화가 독립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독립영화의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재미없어, 너무 진지해, 어려워.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널리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첫 장편 영화이고 정말 특별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 과정 속의 시작인 영화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만큼 관객 여러분도 정말 특별한 영화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포토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오른쪽으로 퇴장해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저희 배우분들 단독, 그다음에 이제 모녀, 그리고 이제 단체샷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